반갑습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에 다양한 울림을 전하는 종합 정보 프로그램 매거진 원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뇌가 활성화돼 실제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칭찬을 한번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원기 107년 4월 넷째 주 매거진 원 시작합니다. 정산종사 제세 시 교서 편수 작업을 했던 교보 제15호 장수 옛 정화사가 원형 복원 봉불식을 통해 교단사적 가치를 드러내며 원형을 되찾았습니다. 4월 16일 장수 옛 정화사의 원형 복원 봉불식이 전북 원음합창단의 식전 행사와 함께 문화사회부 박대성 교무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이명하 문화사회부장의 경과 보고와 이형덕 교화부원장의 안호영 국회의원 축사 대독에 이어 한은숙 전북교구장의 축사가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교구장은 그동안 방치된 듯한 정화사의 모습이 내내 안타까웠는데 드디어 오랜 큰 숙제가 풀린 것 같다며 복원불사를 발언한 성도정 원로, 김일상 원로, 신명국 원로, 그리고 복원에 앞장선 안성원 교무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복원불사에 헌신을 다한 안성원 교무가 공로패를, 대목수로서 정화사 복원 사업에 함께한 정법일 교도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복원불사를 발언한 성도정 원로는 최대한 원형 복원을 한다는 원칙하에 보수가 아닌 완전 해체 복원을 하게 된 경위를 전하며 앞으로도 합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기꺼이 찾아나서 함께하겠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나상호 교정원장은 설법을 통해 교단의 계획으로 이뤄지는 불사가 거창한 불사라고 한다면 선근자의 발언과 합력으로 이뤄지는 불사는 아름다운 불사라며 오늘 이곳에서 아름다운 불사를 보게 됐다고 감회를 나눴습니다. 이어 판소리, 태평소 연주, 가야금 병창 등의 축하 공연을 끝으로 장수 옛 정화사 원형 복원 봉불식을 마쳤습니다. 한편 원기 37년 설립된 옛 장수교당은 원기 42년 정산종사님이 종법사 재임 시 전지 요양을 갖다가 이공전 교무에게 대종경 초고 편수에 관해 훈시를 내린 곳으로 그해 11월 정화사를 설립하라는 지시에 따라 원기 43년 5월 장수교당에 정화사를 발족해 간판을 설치했습니다. 이후 교단에서는 옛 장수교당 정화사를 원기 91년 5월 원불교 문화재 교보 15호로 지정했습니다. 제주교구가 대각교교절을 기념하며 교구 합동 법회 및 교도 정기훈련을 통해 스스로의 공부를 점검하며 대적공의 수행 정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기 107년 제주교구 합동 법회 및 교도 정기훈련이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제주교구청 대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먼저 140여 명의 입선인이 함께한 교도 정기훈련은 4월 16일 저녁 비대면 결제식을 시작으로 연불과 일기, 저녁 심고로 이어지며 훈련 첫날을 마무리하고 다음 날인 17일 새벽 자선과 선요가로 훈련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이어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합동 법회에서는 일원상의 진리를 주제로 한 김일상 종사의 설법으로 함께했고 오후에는 일원상 신앙과 일원상 수행에 관한 김일상 종사의 강의가 다시 한번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일상 종사는 먼저 일원상의 진리를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원상 진리, 신앙, 수행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종사는 일원상의 내용은 불생불멸과 인과응보며 일원상의 신앙은 일원상의 진리를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설법을 들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제주 남원교당 정인하 교도는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일원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마음을 알아 수호하고 실행하는 공부를 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합동법회에 함께한 제주교당 허재원 교도 역시
일상생활에서 진리에 대한 믿음과 함께 부처를 이루리라는 마음으로 공부하겠다는 감상담을 나눴습니다. 중앙교구가 성탑 기도를 통해 소태산 대종사님의 구도정진을 체험하고 대각개교절 봉축기간을 기념했습니다. 중앙교구가 3년 만에 대면 봉축 행사로 공부 의지를 샘솟게 했습니다. 성탑 기도는 매년 진행해오던 행사였지만 코로나19로 3년간 멈추었던 것을 올해 재개한 건데요.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저녁 7시 중앙교구 내 교당들은 순서를 정해 주례교당과 참석교당으로 릴레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민성효 중앙교구장은 기도식에서 이번 대각개교절 경축사 4대 강령을 교도님들 마음에 새겼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르게 깨달으면 바르게 실행할 수 있고 은혜를 알면 반드시 보은하게 되며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무아가 되면 반드시 봉공할 수 있고 불법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그 불법을 잘 활용해 세상에 빛나게 쓸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기도에 참석한 교도들의 공부심을 진작시켰습니다. 기도에 참석한 영등교당 육명교 교도는 오랜만에 함께 성탑에서 기도를 올리니 참 감사하고 좋다며 대각개교절을 맞아 우리 교도들 모두 대정진, 대적공해 낙원세상 만드는 주인공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부산울산교구가 대각개교절을 맞아 교리대학 성리법회로 법잔치를 열며 법풍을 일으켰습니다. 매년 법풍을 불릴 특임 강사를 초청해 성리법회를 이어온 부산울산교구가 올해는 안인석 부산울산교구장이 강사로 함께 참가 교도들에게 더욱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4월 15일 부산교구청 대각전에서 열린 성리법회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제한된 인원만 초청됐고 그 외 재가 출가 교도들은 온라인 실황 중계로 함께했습니다. 안인석 교구장은 생활 속의 성리 공부 표준을 주제로 진리의 실상이 되는 본원 자리와 자신의 실상이 되는 본성 자리를 올바르게 알아가는 공부가 곧 성리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부산울산교구는 올해도 성리법회를 필두로 교리대학을 펼칩니다. 6월 15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오후 7시 2개 반으로 나눠 진행되며 광안교당 박진성 교무가 생활 속의 정전 활용을 주제로 4강을, 재송교당 이경진 교무가 계문을 주제로 4강을 맡게 됩니다. 경기 인천교구가 은혜의 김치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습니다. 4월 12일 경기 인천교구가 제10회 경기 인천교구 봉공회와 함께하는 은혜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경기 인천교구는 원기 98년부터 긴 겨울을 보내고 김장김치가 떨어져가는 4월, 김치 보릿고개 시기에 맞춰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은혜를 나누고 대각개교의 달 4월의 깨달음의 기쁨을 나누고자 은혜의 김치 나눔 행사를 꾸준히 이어왔는데요. 특히 10회째를 맞는 올해는 교구 내 교당의 교무, 봉공회가 한마음으로 서로 합력해 교구 내 분당, 수원, 안양, 인천 등 4개 지구에서 진행했습니다. 김덕수 경기 인천 교구장은 먼저 김치 나눔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해준 도청 관계자와 행사를 추진해준 교구 봉공회 회장 및 봉공회 임원, 그리고 출제가 교도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모두의 염원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자는 당부와 함께 아름다운 은혜의 김치 나눔이 경기 인천에서 은혜의 꽃으로 피어나길 염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교구도 대각개교절을 맞아 은혜의 봄 김치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봄햇살 같은 따뜻함을 선물했습니다. 서울교구가 4월 19일 서울교구청 앞마당에서 은혜 봄 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김치 나눔 행사는 조손가정, 편부모 가정, 독거 어르신, 장애인 가정 등 지역사회의 취약계층과 원로 교도 가정에 은혜의 손길을 전달해 은혜 나눔을 확산한다는 취지로 총 5,500kg의 김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서울교구 내 25개 교단과 기관이 참여했으며 서울 전역의 구청과 주민지원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1,200여 가구에 나눴습니다. 전시경 서울봉공회장은
4월은 냉장고에 보관하던 김치가 다 떨어져가는 김치 보릿고개가 찾아오는 시기라 특히 어르신들은 김장김치가 떨어져가는 냉장고를 바라보며 걱정이 앞서는데 대각계 계절을 맞이해 김치를 나누고 의미를 설명해드리면 모두 좋아하신다면서 그동안 봉공회를 중심으로 은혜 김치 나누기 행사를 펼치고 있는데 이 전통이 지속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중앙봉공회가 중앙총부 대회의실에서 원기 107년 정기총회를 개최해 새 회장 선출을 비롯한 4개 안건을 상정해 결의했습니다. 4월 8일에 열린 원기 107년 중앙봉공회 정기총회에서 여의도 교당 전시경 교도가 중앙봉공회 새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전시경 신임 회장은 봉공회는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단체라고 강조한 뒤 협력과 조율로서 교구 봉공회와 중앙봉공회가 조화롭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날 중앙봉공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원기 107년 사업 계획에 대해 50주년 기념사업과 봉공인재 육성사업, 무자력자 지원사업, 인도적 지원사업의 4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5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시장 개척이라는 스승님의 경륜에 맞춰 봉공 은혜마트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으며 봉공인재 육성사업으로는 청년과 청소년 봉공단 활동 지원 및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청소년들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무자력자 지원사업과 인도적 지원사업을 위해서는 노숙인 무료급식, 밥차 지원, 봉공세탁자 지원, 국내외 재난지원의 활동의 폭을 넓혀갈 예정입니다. 이어 봉공회원들은 전산 종법사님을 찾아뵌 후 법문을 받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산 종법사님은 지난 울진 삼척 산불 당시 동해시 이재민 대피시설에서의 봉공회 활동을 격려하며 봉공은 교단 안으로는 정산종사의 4대 경륜 실현이고 밖으로는 대산종사가 말한 출가, 재가, 국가, 세계 봉공회의 4대 봉공회로 가는 재생의세 실현이라고 이야기한 뒤 봉공회는 현장에서 그 일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세월호 사고부터 지금까지 매년 위령제를 진행해 오고 있는 광주 전남교구 목포지구 교무와 교도들이 지난 4월 16일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8주기 위령제를 열고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했습니다. 완도교당 최용선 교무의 사회로 진행된 위령제는 원불교 천도의식에 맞춰 광주 전남교구 송우진 사무국장의 설명기도와 성주 진도교당 최영일 교무의 천도본문, 이시은 목포지구장의 축원문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어 무안교당 김석원 교무가 세월호 당시 내준 종법사님 법문을 대독하며 수중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삼가 천도와 명복을 빌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시민들은 사람들이 세월호 사건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일심정성으로 위령제를 올린 원불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위령제에 참여한 교도들은 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마음을 전한 뒤 세월호 참사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염원했습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과 실천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4월 7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번 정책 포럼에서는 초저출산, 고령화 등 당면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사회연대 실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포럼은 김태성 KCRP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회 주제발제와 이종성 CBS 기획조정실장의 사례 발표 후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 변동에 따른 파장은 경제, 재정, 정책 분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넘어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 및 사회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고 결국 사회 공동체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성 CBS 기획조정실장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CBS가 2021년부터 시작한
CBS 출산 돌봄 운동의 추진 배경과 운영 성과를 설명하고 종교계 차원 등의 향후 계획과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주제 발제에 이은 지정 토론에서는 윤대기 원불교 청소년 국장 등 종단별로 추천한 토론자들이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종교계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후에는 6개 종단 관계자들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토론 좌장을 맡은 김태성 KCRP 사무총장은 그동안 종교계가 저출산 문제나 인구 감소 문제가 가진 심각성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당면 문제들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없었다고 아쉬움을 전한 뒤 이번 포럼을 통해 종교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입니다. 얼마 전 원불교 정책연구소에서 한국의 이웃종교 요약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교단의 3대를 갈무리하고 4대를 준비하는 시기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매거진원 초대석 시간에는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의 총괄과 책임을 맡은 정책연구소장 조인국 교무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조인국 교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네. 원불교 정책연구소가 어떤 곳인지 네.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원불교 정책연구소는 올해로 14년째입니다. 옹기 92년 출가 교무님들이 모인 총단회에서 교단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미래를 위한 연구기관을 필요하다고 합의가 되어서 이후 준비를 거쳐서 원기 94년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본 연구소는 크게 교단의 주요 과제를 연구 개발하여 이를 교단 정책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교단의 역량 강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이거를 개교 이념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네. 좀 어렵죠? 보통 이렇게 어느 조직이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달성을 위한 수단이나 네.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정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정책연구소도 교단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개발 그리고 이제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련하여서 각종 세미나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특이한 경우이기는 하지만은 교단에서 명에 따라서 네. 저희가 제6차 교원 개정도 한 실무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그냥 연구만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의외로 정말 많은 일들을 또 소화하고 계십니다. 지금이 또 교단 4대, 제4대를 준비해야 되는 원기 107년이잖아요. 정책연구소 또한 또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행을 위한 움직임으로 좀 분주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교단 제4대를 맞이함에 있어서 정책연구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앞서 그 정책연구소의 목적이 교단의 중장기 네. 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다고 했었는데요. 네. 그만큼 초창기부터 체계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동안 운영이 되었어요. 14년 동안 지금 현재는 본 연구소는 4단계로서 원기 106년부터 108년까지 도약 발전기입니다. 이에 이제 교단 내외 변화에 대한 환경 정보 수집 및 분석과 체계적인 정책 방안 모색을 통해서 교단 발전 계획을 수립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기 이제 109년부터는 네. 교단 제4대가 시작이 됩니다. 네. 이에서 이제 중장기 교단 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일환으로서 저희 교단의 그 교단 제4대를 준비하는 정책연구소의 연구소라는 슬로건 속에 교단 크게 교단 제4대 제1의 설계 계획과 이를 위한 설계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향후
엄불교 미래와 교단의 이제 청사진이라는 앞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네. 그 노고를 이렇게 포스터를 보시면은 네. 엄불교의 미래, 교단의 청사진이라는 비전 속에 전반적인 미래 교단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 의제 중심의 진단과 분석을 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설계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 보고서를 최종 정책 상정을 위한 공청회와 그다음에 총단회, 그다음에 중앙교회의 수의단의 보고까지 그 과정을 수행하려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 4월 4일에 제4대 제1회 설계 특별위원회 추천 공모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많은 제가 출가 교도님들께서 많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사항은 엄불교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방송이 나가는 오늘까지 추천 공고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부지런히 움직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정책연구소에서 주요 이웃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한국의 이웃 종교 요약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어떤 보고서인지 일단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오늘 그 책자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은 그 대체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는 총 9,000여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것을 요약한 보고서가 580페이지 정도입니다. 네. 이제 분량이 상당하지요. 네. 지난 2020년 여름부터 1년 반 동안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위해 애써준 저희 연구원들께 이 자리를 빌러 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중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국석천 연구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조금 이어서 더 보충 네. 설명을 드리면은 그 본 보고서는 한국 주요 종교들 중에서 특히 한국 천주교회, 그다음에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중심으로 거기에 이제 조직 운영, 그다음에 내부 인적, 물적 사항 등 외부 활동 및 사회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 조사하고 분석 정리함으로써 네. 이웃 종교에 대한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게 네. 첫 번째 이유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11개의 주제로 이제 나누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를 하였고 이들 주제는 저희단 이제 그 수의단에 네. 상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6개 분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 위원회와 그다음에 교정원의 각 부와 실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주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보시면 교단의 정책 및 운영 평가와 각종 의사결정의 좋은 참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보고서를 만들게 되었고요. 네. 또한 이웃 종교의 데이터를 저희 엄불교 테두리 안으로 가져온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이 보고서를 통해서 교화, 교육, 자선복지의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또 덧붙여서 제4대 제1회 설계 특별위원회에서도 이 자료를 통해서 4대 설계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감히 지금 추측 조차 안 될 정도로 9,000여 페이지라는 게 어느 정도일까 정말 방대한 분량일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그 양을 또 요약한 게 이미 580여 페이지, 거의 600페이지에 가량 많은 양을 또 보고서로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웃 종교 중에 가톨릭과 개신교, 불교를 중심으로 조사를 좀 실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선 그 한국 종교를 언급할 때 네. 보통 7대 종단,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를 7대 종단이라 하고요. 그 중에서 4대 이제 종단인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불교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 원불교를 포함해서 이제 4대 종단은 네. 군종이 있고 그다음에 국가장이나 국가에 큰일이 있을 때 청와대에서 이렇게 의견을 구할 때 참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그 위상 역시 있기 때문에 종단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 종교들은 오랜 종교로서 세계의 종교로서 전통과 역사가 있으며 관련된 역할과 기능에 방대한 자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방대한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는 것은 종단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가 대단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단 역사가 짧은 저희 연불교가 한국 사회에 그만큼의 긴 역사를 지닌 종교와 함께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첫 번째 그 종교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3개 종단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그 9천여 페이지의 방대한 양을 요약한 보고서 집중 좀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단별 주요 분야 자료를 중심으로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총 11가지의 주제별로 이제 분류를 해주셨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기본 법제 파트네요. 네. 기본 법제는 각 종교의 기본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기본 법제라고 이제 표현하셨는데 네. 그야말로 각 종교의 기본법입니다. 가톨릭은 교회법, 교회 법전이라고 하고 조계종은 조계종법, 그다음에 장로회는 총회 헌법으로 불립니다. 우리 같으면은 우리 연불교에서는 헌규라고 부르죠. 네. 그래서 각 종교별 갖는 방향, 그다음에 이념, 근간을 다루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각 직책별, 역할별 권한과 책임도 거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는 기본 운영 구조에 대한 부분이네요. 네. 기본 운영 구조는 각 종교별 조직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의단의 아래로 교정원, 감찰원, 중앙교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교구, 기관들을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주교회의, 그 다음에 불교는 종정, 그 다음에 원로회의, 개신교는 총회 등의 운영을 살펴볼 수 있는 챕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조사 통계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담겨 있나요? 이제 일반 조사 통계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고한 한국의 종교 현황과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한국인의 종교 현황에서 중요한 사항만 발제를 하였고요. 종교별 그 사회 통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네 번째는 종교별 공식 통계인데요. 혹시 세 번째 챕터와는 좀 차이가 있을까요? 예. 앞서 일반 통계가 종교 밖에서 수집한 공식 통계라 하면은 네. 이번 챕터는 종교가 각각 제공하는 통계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인 수라든지 운영 종교 기관 수, 그다음에 성직자, 그다음에 활동 사항, 그다음에 법회 참여 이런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실질적인 또 통계 네, 자료를 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내용들 좀 보면 좀 개괄적인 흐름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다섯 번째 챕터는 재정 및 자원 관리라고 네.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이번 자료 수집에서 네.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네. 재정 자원 관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교단의 네. 재무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라 그 자료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네.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일 민감한 부분인 주제인 듯합니다. 그래서 간략히 설명보다는 관심 있는 분들께서 직접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종단별 재정 관리는 종단의 운영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톨릭은 교황청, 교구, 본당 중 교구가 가운데서 운영 조정 및 관리하는 모습이고, 불교는 교구 본사가 맡고 있고, 개신교는 개교회 중심의 운영 체제가 우선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 사목 포교 선교의 이름입니다. 어떤 챕터인가요? 이 파트는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표현하면은 각 종교별 교화 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가톨릭의 경우는 헌장과 사목 지침서를 통해서 사목 활동 방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신도 활동을 적극 활용하여 신앙 공동체 삶을 구성해가는 실천해가는 것이 좀 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교는 종무원 소속의 포교원에서 담당하고 지역 단위 연합 조직과 최상위 신도 모임인 중앙 신도회가 있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개신교는 어떤 내용이 예. 있죠? 개신교 선교는 일반 신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과의 삶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선교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 파트는 성직자 교육이네요. 네. 요즘 1인 가구 시대고 그다음에 고령화 시대가 접어들면서 사실은 각 종단별로 이 성직자가
들어오는 수가 대단히 감소가 돼가지고 네. 여기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직자 교육은 각 종교의 미래 인력을 양성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천주교는 전국에 7개의 신학대학이 있고 교육과정은 7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경우는 승려 지원은 청소년 만 13세 이상부터 일반 만 51세까지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고 각 출가 지원에 따라서 교육 연수가 달라집니다. 다만 불교는 연수 교육 제도하고 승가고시 법계 제도를 통해 평생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네. 수행 점검이라든지 시대 소통, 초발심 점검 등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세례 교인으로서 7년이 경과가 되고 30세 이상 된 자가 직영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육 경험을 가지고 총회 목사고시를 최종으로 통과한 자에게 목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새 종단의 교육 과정의 공통점은 각 경전의 원전을 독해할 수 있도록 어문 교육에 충실하고 있다는 점이 이번에 보고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8번째 파트가 교계와 주요 시스템이라는 이름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분 앞에서 말씀 주요 시스템은 두 번째 챕터 기본 운영 구조를 더 자세히 살펴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종교별 입법, 사법, 행정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종교가 추구하는 종교 가치가 조직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현실에 구성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9번째 파트인데요. 성직자 기본 생활이나 노후 보장 제도가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인가 봅니다. 네. 이제 성직자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제력은 어떤지, 그다음에 은퇴 후 삶을 어떻게 대해서 각 종단을 조사하였고요. 여기서 가장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곳은 가톨릭이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그 교단의 그다음에 이제 정량이라든지 은퇴 후 이런 것들은 좀 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통해서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10번째 파트인데요. 신자, 신도, 교도 파트네요. 아무래도 사람에 대한 내용일까요? 네, 신자, 신도, 교도 파트는 각 종교에 대한 믿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별로 종교인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톨릭에서 신자는 가톨릭의 교인으로 정식 인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게 평신도와 성직자로 나누어지고요. 6개월 정도의 교육을 받은 뒤 세례를 받아야 천주교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는 발심, 행도, 부동, 선해로 불리는 각 품계로 구분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원불교와 불교가 비슷한데 이렇게 세분하게 분류되어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신도가 의무적으로 사찰에 내야 하는 의무금이 별도로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의 교인은 크게 원입교인하고 유아 세례교인, 세례교인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세례를 중심으로 교인을 인정하며 소정의 교육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천주교처럼 6개월을 딱 지내는 건 아니고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은 바로 세례받는 교인은 반드시 공동 예비 출석과 수입의 11조를 비롯한 헌금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번째 파트인데요. 사회교리와 활동이라는 이름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파트는 이제 한국 이웃 종교들의 사회교리와 활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톨릭은 1965년에 반포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사회 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주교회의와 전국위원회를 두고 교구 또는 본당의 사회교리 학교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사회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불교는 1970년대 시작된 반독재 민주화 운동 참여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고요. 1994년에 종단 개혁 이후 더욱 탄력을 받아서 종단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를 통해서 그 활동 분야가 대단히 확장되어 있습니다. 최근에서는 노동활동 분야까지도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신교는 종단 차원의 총회에서 사회봉사부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징으로는 개신교의 단체들과 교류 협력을 통해서 사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쭉 살펴보고 나니까 정말 이웃 종교와 우리 원불교와의 전체적인 내용이 좀 그래도 개괄적으로나마 좀 한눈에 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이번 보고서가 아무래도 교단과 교단 구성원들에게 좀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원불교의 역사는 이제 100년을 조금 넘긴 시간을 가진 한국의 종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역사를 가진 종교들보다 놓치고 간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놓쳤다는 것은 막연하게 인식하고 지나가 버린 것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그러니까 100여 년 동안 이렇게 갖춘 것 자체가 상당히 큰 것이죠. 그러니까 빠른 성장만큼 세세히 챙기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주요 종교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교단의 내부 사항만 주시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웃 종교에 대해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욱 발돋움해야 할 시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 외에 정보 축적을 통한 비교와 고찰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보고서는 다음 뜀박질을 위한 숨 고르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숨을 잠시 고르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더 나은 발전을 발견을 하면 좋겠습니다. 교단적으로 또는 교정 각 실무부처가 비롯한 13개의 교무님들께서 그리고 한국 종교에 관심 있는 제가 출가 교도님들께서 조금이나마 학습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되어지면 더 이 자료 보고서가 빛이 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쉽지 않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앞서서도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계기 다시 한번 정확하게 또 짚어주신다면요. 아까 그 처음에 네. 정책연구소의 슬로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4대를 준비하는. 네, 네. 맞습니다. 4대를 준비하는 정책연구소입니다. 그래서 4대를 준비하면서 연구 과제로 교단 내적, 외적 분석과 를 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교단 내적 분석은 정책연구소가 추진해온 여러 가지 통계 분석 연구가 있었지만 교단 내적 분석에 대한 특히 이웃 종교에 관해 좀 더 체계적이고 객관적이면서 그리고 전문적인 비교 분석 자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법의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현재 있는 종단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그들 나름대로 수립하고 있는 정책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표방하는 가치를 좀 더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지역 사회에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싶어서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웃 종교가 한국 사회에서 수반하는 여러 정책과 방향을 탐색함으로 인해서 4대 준비를 위한 기초 자료로 연구해 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보고서를 만들다 보니 미처 정말 알지 못했던 그런 깨달음들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까 주제 설명할 때도 발견한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의외의 수확이라고 할까요? 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이제 이 묻는 의도는 아마 그 이웃 종교를 이제 3개 종단과 원불교가 다른 점은 무엇이고 네. 뭐 원불교의 공통점도. 공통점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런 취지해서 조사를 실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웃 종교의 종교 정책, 그다음에 행정 조직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라는 것이 제일 궁금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3개의 종단은 종단 구조가 중앙 집권식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교구 또는 지역 단위로 자치와 자립을 추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도 지방정부 자치제를 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저희 교단은 1970년대 이미 교구제 정착화를 목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된 교구제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을 지금 교단적으로 연구 과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이 점에 대해서 현재 전산 종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대교구제 현실화 말씀이 지금의 국가 정책과 세계 종단의 운영 방향과 그 맥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서 많이 활용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또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 관심이 가서 이 보고서를 좀 보고 싶다, 상세하게 알고 싶다 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출가 교무님들께서는 네. 저기 원티스의 엄불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네. PDF로 받아 보실 수 있고요. 네. 이제 제가 교도님들은 좀 여기에 아까 민감한 사항들이 음. 좀 들어 있으니까 네. 혹시 꼭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저희 엄불교 정책연구소로 문의를 주시면은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상세하게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보고서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는 게 원불교 대학원대학교 예비교무 또 두 분이 함께 진행을 하셨다고요. 네. 저희 중앙총부 근교에는 교육기관이 엄불교 대학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사회에서 말하면 석사 과정을 받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곳은 아시다시피 엄불교학과 4년 후, 4년 졸업 후 2년을 더 수학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한국 종교로서의 엄불교에 대한 자긍심을 좀 고취하고 한편으로는 앞으로 교단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커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엄불교 대학원 대학교에 먼저 프로포즈를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두 예비 교무님을 추천해 주셔가지고 함께 이 작업을 했고요. 현재 올해 신규 교무로 지금 현재 교무 생활을 하고 있고 다른 한 분은 잠시 휴학을 하고 있는 중인데 다시 복학을 해서 아마 다음 내년에 정식 교무가 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총괄한 입장에서 이렇게 함께 하셨을 때 어떠셨나요? 일단은 처음에는 네. 되게 좀 쉽게 생각하고 알바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각 종단에 특히 이제 저희 종교 이외에 카톨릭이라든지 불교의 현황을 이해하면서 우리 교단은 그럼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네. 그런 교원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조직 구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는 그런 감각 감상을 이야기해 주면서 네. 우리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대학원 대학교와 이런 연구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함께 해야겠다는 그런 의미를 좀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결국은 이 모든 게 교단 제4대 힘찬 도약을 위한 주춧돌 아닐까 싶은데요. 슬로건으로도 또 말씀을 해주신 만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3월 8일에 있었는데요. 제259회 임시수위단회에서 교단혁신특별위원으로 또 위촉되시면서 어깨가 또 한 번 더 무거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불교 정책연구소장으로서 그리고 또 혁신특위 위원으로서 교단 제4대를 위한 당부의 말씀 또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과거 제3대, 제1회, 그 다음 제2회, 제3회 설계특별위원회의 역할은 교단의 과거 또는 현재를 진단하고 평가하여 향후 미래를 위해 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3대를 마무리하는 현 시점에서 교단 혁신특별위원회와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가 두 조직이 구성이 되었고요. 이는 앞서 말씀드린 교단 과제 진단 해결과 미래 구상 계획이라는 두 영역으로 좀 더 구체화되어 나누어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교단 혁신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교단에서 산재되어 있는 많은 과제 또는 현재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그 특별위원회가 의미가 있고요. 네.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특별위원회는 향후 엄불교의 미래와 교단의 청사진을 다시 말해서 미래 계획 수립을 해가는데 그 목적과 목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단의 큰 키워드는 혁신과 미래입니다. 저는 이 혁신과 미래가 결국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회상을 여실 때 말씀하셨던 초기 정신으로 현재에 녹아드는데 그 방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교 이념을 어떻게 구현해 가는 것이 이 4대 설계를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자칫 저희가 바라는 것과 저희가 원하는 것과 원하는 것에 멈춰 있거나 가려져서 때론 그 방향이 잘못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교단에 산재되어 있는 과제도 미래를 향하는 계획도 모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개교 이념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상기하고 또 반조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소원을 다져가면서 그 사명을 다 해 나가야 되는 것이 가장 큰 저의 사명이고 또 그 역할을 하는데 머슴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보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기에 또 차분하게 하나하나 설명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측될 수 없는 현대사회 그리고 이 미래사회에서 한국의 주요 종교들 어떻게 대응하고 또 변화했는지를 분석한 우리 이번 한국의 이웃종교 요약 보고서가 아무래도 향후 교단 운영이나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또 조인국 정책연구소장님 그리고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초대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각 개교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전쟁 등 예측할 수 없는 고통으로 여전히 전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신개벽이 더욱더 절실할 때임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 낙원 세상 건설을 위해 다 같이 다 함께 나아가야겠습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